있습니다. 그 초등, 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 발표. 그런데 이런 거 발표하면은요, 지방이라 직접 뵐 수 없는 점이 너무 아쉬워라고 하셨는데요. 전국 어디든 갑니다. 제주까지도 갑니다. 그냥, 어느 지역 와주세요라고 하면은요, 다 가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마 지금 148명 정도 들어오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명의센터 부원장님들도 한 대여섯 분 이상 들어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바로바로 갑니다. 그, 이 초등, 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 결과 발표를 보니까요. 학생 희망 직업 1위가 초등학생 운동선수, 중고등학생 교사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여기에만 다 눈이 팔려서 이 현황 조사 결과 발표를 그것만 알고선 다들 넘어가세요. 중요한 건 이거죠. 여기 밑에 진로가 뭐라고 나오냐면 그렇죠. 교사가 물음표이시죠? 아직도 교사야? 맞습니다. 교사입니다. 네. 그런데 네, 교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할게요. 그래서 학생, 교사가 참 재밌습니다. 뭐냐면, 수시로는 교사가 갈 수 있는 한마디로 교대 등급은 되게 높습니다. 수시 등급은요. 아직 별로 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수능 등급은 엄청 떨어졌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중고등학교 때 아름답게 교사의 꿈을 안고서 학생부를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수시는 교사로 지원을 해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되고 나면,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수능을 보고 나서는 진로와 맞지 않은 다른 곳에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시는 네, 이 교대를 가기 좀 쉬워집니다. 재밌죠? 그런데 어쨌든 뭐 진로 탐색 이런 겁니다. 결국엔 아셨죠? 전 교사가 참 좋은데요. 자, 진로 희망이 왜 없을까? 라는 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뭐가 나왔냐면요, 초등, 중학생, 고등학생 똑같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직 잘 몰라서가 제일 큽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거는 뭘 보여주냐? 이걸 보여줍니다. 우리 애가 초등학생이라서 아직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년 후에 만나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가 중학생이라서 아직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몰라요. 이 친구를 똑같이 3년 후에 만나잖아요? 그러면 또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고등학생 돼도 사실 진로 선택하는 게 쉽나요?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뭐 9년 동안 계속 모릅니까?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다는 거죠. 절대 우리 친구가 어려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요. 애초에 알려고 시도를 안 하신 겁니다.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진로 목표가 충돌하는 경우에 이건 자체 설명드릴게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직 잘 몰라서보다 뭐가 중요한 걸까요? 밑에 있는 거죠.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진로를 알기 전에 우리 친구의 적성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우리 친구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판단이 안 되죠. 이게 언제 판단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요. 보시죠. 초등학생 29%였다가요. 중학생 25%예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올라서야 드디어 17%가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제서야 우리 친구가 고등학생 올라와서 맞습니다. 정답. 진짜 독하게 공부를 해보고 공부가 무서운 줄 알고 나서야 내 관심 진로 분야를 좁혀나가기 시작을 하고요. 우리 친구가 직업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전까지 진로 선택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첫 번째 차시에서 얘기 드렸던 앞선 타임에 40분 동안 떠들었던 진로가 왜 중요하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게 왜 필요한지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제 진로 선택 조금이라도 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되었습니까? 네. 철드다 망령이자니.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정답이네요. 철드다 망령인데요. 그 철드다 망령이 이런 식입니다. 이 철드다 망령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친구가요, 유치원 때는요, 활동 잘하면 짱이었습니다. 그러다가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은요, 우리 친구가 학교 생활, 자기주도로 잘하면 박수치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요, 3학년 때 처음으로 평가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그다음부터요, 제대로 된 수업 이행과 시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때 뭐가 오죠? 사춘기가 옵니다. 그쵸? 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내신이 없었었었었었죠. 이제 생겼지만.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내신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이 친구들이 갑자기 멘탈이 나가죠. 진로 탐색? 자주 아니고 이 친구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중이병이 오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요, 이제 2차 여유가 생겨요. 대입 전까지. 이때 우리 친구들이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데 저 사춘기 기간을 신나게 놀아서 강점과 약점을 모르면 우리 친구는요, 시계 중이병이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 2차 여유 때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춘기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잡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때 저 여유 때 너네 그러지 마라고 고교 학점제라는 걸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고교 학점제를 가장 잘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저 중3 때 갖고 오는 2차 여유 기간인데요. 저 때 여유를 갖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한다면 그나마 진로를 잘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12년이 더럽게 복잡하죠. 왜 그러냐면요. 이렇습니다. 이 고교 학점제를 만들기 전에 2015,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만들 때요. 제도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태까지 과거에는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학습을 적용하고, 초등학교 후반에는 평가를 하고요, 중학교 가서야 자기 개발하기 시작해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조금씩 입시를 맛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요, 수평 구조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애들이 성장이 늦어요.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부 안 하고요, 획일화가 돼요. 그래서 2009, 2015를 넘으면서요, 병렬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 자기주도하고, 3, 4학년 때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5, 6학년 자기 개발하도록 했어요. 대신에 입시는 없어요, 이때는. 하지만 저기 입시가 없어서 민민하니까 영재교육원을 하고 어떤 부모님들은 경시, 성대경시한테 경시를 하고 어떤 친구들은 저 시간대에 네, 뭐 이런 입퇴 같은 걸 하죠. 그쵸? 그걸 한 바퀴 돌고 나면 우리 친구의 장단점을 알아요. 그걸 탐색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면 내신을 만나고 저 내신 때 뭐가 들어가요? 자유학년제가 들어가서 자유학년 자기활동, 자유학기 활동을 하고 비교과를 챙기고 고입을 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해 나가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교과, 비교과, 수시 정치를 하면서 자신의 진로에 맞게 적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이 진로 정책의 방향인 겁니다. 이런 내용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듣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저런 거를 왜 설명을 안 해주고 커리어에서만 그냥 몰래 싹 올리고 말고 그리고 저런 것들을 구상했으면 멋있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맨날 이씨만 터냐는 거죠. 왜 저런 공부를 안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이제, 이제 뭔가, 우리가 12년 동안 어떻게 돌아가는 거였었고, 진로가 왜 중요한 거였었고, 자유학년제가 왜 저때 박혀 있었으며, 그리고 영재교육원인 걸 왜 했고, 고입은 왜 있었고, 좀 방향이 보이십니까? 네. 이해가 좀 보이십니까? 네. 너는 어떻게 저런 걸 알아봤니? 라고 하실 거예요. 공부를 맨날 하니까. 사실 이 표는요, 제가 이 설명회를 위해서 만든 표가 아니고요. 저렇게 푸르둥둥하게 만든, 네, 그쵸. 그동안에 만드는 것들, 그동안의 것들이 좀 돌아봐 주시죠. 이렇게 아이들 키우는 거였더라고요. 그쵸? 네. 이 내용은요, 제가 계속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한마디로 항상 교육과정 공부하면서요. 이제 저희 아이도 중학생, 초등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커나가는 고교 학점제 바라보고 준비했던 거고요. 실제로 한 5, 6년 전에 있었던 이 정답 없는 식 균형은 답이다. 제 첫 번째 책을 쓸 때 있었던 표입니다. 네. 그런데 이만큼 사실 오래전부터 이 데이터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잡혀 있었던 거고요. 진로 탐색이 우리 입시에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요 설명에 들어오신 분들, 지금 144명 들어오셨는데요. 이 들어오신 분들이라도 우리 진로를 명확하게 하고 아이들이랑 진로 탐색을 하자고요. 됐나요? 좀 이제 방향이 잡히시니까. 네, 저 책도 많이 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고 보니까요. 제가 왜 고입 강조하지? 결국에 고입하고 별로 연결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요 현황 발표 조사자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고등학생의 졸업 후 진로 계획을 보니까요. 아직 결정하지 않았음이 가장 적은 고등학교 유형이 어디예요? 특목고입니다. 그쵸? 보이시나요? 그런데 일반고 말고요. 뒤에 있는 세 개의 학교의 데이터도 참 재밌어요. 어떤 데이터냐? 딱 보니까요. 일단
마이스터고입니다. 일반고보다 진로 선택이 명확하네요. 특성화 고등학교는 오히려 진로 선택이 훨씬 더 안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부모님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차이를 아십니까? 예, 좀 공부하자고요. 우리 친구는, 어, 저쪽을 갈 친구는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긴 할 겁니다. 자, 마이스터고는요, 취업이 거의 확정된 친구들인 거고요. 졸업을 하면 일단 대부분이 취업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취업을 한 상태에서 대학을 특기자처럼 직업 계열로 같이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마이스터고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이 먼저 합니다.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는요, 우리 부모님들끼리 알고 계시는 우리 때의 네, 상고 공고가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이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근데 저건 알겠단 말이죠. 문제는 쟤네들이에요. 누구냐면 예고 최고.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요. 아이들이랑 싸우는데 갑자기 예고 가겠다. 갑자기 최고 하겠다라고 싸우는 친구도 있어요. 이 친구들한테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진짜 예고 최고로 가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내신으로 부딪히는 게 무서운 건지. 를 잘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전자로 예고체고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라면 좋습니다. 가야죠.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해본 결과 3분의 2 이상이 내가 내신을 따기 위해서 일반고를 가서 붙어보면 밀린다라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부모님도 체감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못하죠. 상처를 시게 받을까 봐. 그쵸? 이래서 진로 탐색이 어렵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 하나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부모님과 학생이 진로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되게 쉽게 얘기합니다. 친구 거 따라야 됩니다. 친구 거 따라야 돼요. 친구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과 다른 진로를 찾잖아요? 열의 일곱은 깨집니다. 열의 일곱은 깨져요. 그런데 지가 해보고 깨져야지 부모님한테 반대를 당하고 깨지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안 따라옵니다. 끝까지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예고체고 하고 싶다라고 하면 빨리 해보게 해주시고 빨리 깨게 해주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올라오기 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아셨죠? 네, 이런 얘기는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쵸? 참 생각하기 많아요. 애들 키우면 그냥 내신만 잘 탄탄하게 할 수 있도록 공부시키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요 진로 탐색과 상담도 머리가 아픕니다. 그쵸? 네, 우리 친구랑 진로 탐색을 하면서요 머리 아팠던 내용들 고민스러운 내용들 다 남겨주세요. 거기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지가 않아서요 질문 계속 째려보고 있습니다.